여기는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생산적인 노후, 통합적 노후를 지향하는 강남 시니어 프라자 해피 라디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휴게실 이우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사랑을 통해 인간의 애환을 담은 수필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서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녁 늦게 조금씩 내리던 비가 밤에는 바람과 함께 세차게 창문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빗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책장에서 수필 한 편을 집었습니다. 제목은 슬픈 연정입니다. 예쁜 액세서리처럼 골목에 하나둘 선보이기 시작하던 자동차가 이제는 오솔길을 막아선 바위인 양 골목을 메우다시피 되어버렸다. 덜어는 더 고급 차로 바꾸기도 한다. 나는 처음부터 좀 괜찮은 차를 살까 하다가 욕심을 누르고 눌러서 작은 차를 사고 말았던 것인데, 그렇게도 좋아하던 식구들이 기와집 짓고 나면 종 두고 싶어진다더니 이제는 차를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아우성이다. 인색하기 그지없는 마누라마저 이것만은 은근히 동조하고 나선다. 너희 아빠 그랜저지? 딸애들 친구들이 이렇게 딸 애에게 묻는다고 아내는 그저 농담 삼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겐 단순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뭐라고 대답했던가? 톡 쏘아붙이는 내 말에 굶어도 남들은 우릴 배가 터지는 줄 알 텐데 애들인들 뭐라고 답했겠느냐며 피식 웃는다. 하기사 내 차가 고물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여러 가지 부속을 갈아 끼우기도 했고 더러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쩔쩔매기도 했고 깊은 산 속에서 그냥 버림받고 혼자 밤을 새우기도 한 차이고 보면 가족들의 성화도 나무랄 수만은 없게 되었다. 고물이 된 차를 두고 갈아치우자느니 어쩌자느니 이러쿵 저러쿵 가족들이나 내가 못마땅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차의 고장이 거의가 나의 부주의와 무식의 소치임을 깨닫게 된다. 크러치 디스크가 일찍 망가진 건 내가 남들보다 반 크러치를 많이 쓴 때문이었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건 라이트를 켜둔 채 등산했기 때문이었고, 산속에서 앙탈을 부리고 저 혼자 하룻밤 서리를 맞고 지새운 건 전에 난 접촉사고의 후유증이었고 보면 차가 고장이 난 건 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수명이 다해 갈아 끼운 부속도 있긴 하지만 이것 또한 따지고 보면 내가 너무 부려먹었기 때문이니 차를 탓할 것이 못 된다. 모든 물건이 다 그러하듯이 차 또한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는 툭하면 탈잡기 일수이니 차편에서 본다면 참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차를 바꾸면 번호만은 그냥 옮겨 탈 수가 있으면 몰라도 영 딴 번호를 받는다고 하니 어쩜 새 마누라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된다. 마누라야 새 마누라와 금방 익숙해질지 몰라도 차를 바꾸게 되면 나 같은 운전 솜씨로서는 새 차에 익숙해지기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한편 팔려나간 옛 차는 네의 집에서 구박을 받지는 않을까 싶어진다. 잠시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환이 부릅니다. 옛 친구. 시냇물이 흐르고 파란 하늘 높이 흰 구름이 흐르네. 지난 날 시냇가에 같이 놀던 친구는 냇물처럼 구름처럼 멀리 가고 없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옛 친구. 하얀 꽃잎 따라 벌나비가 나르고 파란 잔디 위엔 꽃바람이 흐르네. 지난 날 뒷동산에 같이 놀던 친구는 어디론가 멀리 가서 소식 한 번 없는데 그리워서 잊지 못할 옛 친구, 잊지 못할 옛 친구. 나는 한때 가슴이 가마솥이 되었던지 집에 있지를 못하고 혼자서 차를 끌고 산으로 바다로 헤매고 다닌 적이 있었다. 그때 동해 어느 바닷가 모래사장에 차를 세워두고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물같이 까딱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그때 바다에 가면 문득 웅얼거려지는 이 시가 좋아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뇌어보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려 차를 바라보았다. 번호판을 입에 문 채 멍하니 나처럼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였던지, 그것이 차가 아니라 우민과의 슬픈 이별을 앞둔 항우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해 네 발을 버티고 길게 울었다던 항우의 그 오추마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 후부터 나는 내 차를 차로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즐거울 땐 이놈 또한 즐거워 노래하고, 내가 우울하면 이놈도 맥이 풀려 속도를 줄이다가, 내가 화를 내면 이놈도 덩달아 더 웅웅거린다. 내가 위험에 부딪힐 땐 같이 부딪히고, 내가 비를 맞을 땐 같이 맞아주고, 내가 혼자서 돌아다닐 때도 문 밖에서 아무 불평 없이 나를 기다린다. 한편 이놈이 어쩌다 병을 앓든지 고집을 부릴 때면 나 또한 덩달아 몸살이 나고 짜증이 나서 이놈에게 냅다 욕설을 퍼붓는다. 이놈의 새끼 또 말썽이야. 그러나 이 욕설이 어찌 욕설이라고만 하겠는가. 정비공장에 가서 손을 볼 때면 수의사를 떠올리고, 기름을 넣을 때면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기력이 한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현기증이 심해져서 차를 몰기엔 힘이 붙인다. 차가 늙어가는 정도보다 내가 늙어가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다. 이런 나에겐 고물차도 과분하지 아니한가. 이대로 병이 나면 치료하고 앙탈을 부리면 등을 쓰다듬어 달래면서 한 3년쯤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논일다가 정년 퇴직이 되어 집으로 들어앉는 날, 차에서 손을 떼고 차 없던 옛날로 돌아갈까 한다. 그렇지만 병치레로 애를 태우고 앙탈로 속을 허비던 나의 애마가 그곳으로 해서 되레 나와 정이 깊어간 모양인지, 이지막에 와서는 단순한 애마에 그치지 않고 같이 늙어가는 나의 또 하나의 여자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드니 부끄러운 걱정거리라 할까. 따지고 보면 이놈은 이미 차가 아니요 말도 아니요, 처녀로 이 늙은이한테 억울하게 팔려 시집와서 찍소리 못하고 건늙어버린 여인이 아닌가. 나의 여자와도 같은 차를 내가 기력이 쇠하여져서 그의 침실에 내가 머물지 못하고 뜰 앞에 세워둔 채 아침 저녁 바라보기만 하기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어디에 잘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누굴 사랑하고 누굴 원망하는지, 내가 왜 울고 왜 방황했는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죄다 이 애만은 알고 있을 터이니, 내가 몸이 쇠하여 늙은 나래를 젓고 죽치고 있는 꼴을 보자면 차 또한 마음이 편치는 않겠지. 아, 어찌 말이라고만 하겠는가, 차라고만 하겠는가.
이슬에 젖는 그의 창밖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며 나의 가슴이 미어지리라. 다시 노래 한 곡 띄웁니다. 우리는, 송창식이 부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이 글의 주제는 자기 애환과 자기 사랑을 자동차에 자기 분신처럼 동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고물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손때가 묻었던 것, 아꼈던 것, 집착했던 것, 집착에 애착까지 더해서 모시어 두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쪽 하늘의 노을은 정리하고 또 정리하라고 합니다.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 찰나와 영원, 미움과 슬픔 다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삶과 죽음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갈무리인가요? 사랑의 휴게실, 오늘은 좋은 글, 슬픈 연정과 함께 했습니다. 진행의 이우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강남 시니어 프라자 해피 라디오 방송입니다.